자, 타이완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서 상당한 인명피해를 났습니다. 또 당시 추락 장면이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승객과 승무원 58명을 태웠습니다. 저가 항공기인데 이 타이완 여객기가 이륙 3분에서 5분 만에 주변 하천으로 공두박질 쳤습니다. 한국인 탑승객은 없었는데요. 한 20여 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나가던 차량 블랙박스인데 90도로 기울어서 저렇게 지나갔습니다. 예. 보시면 이륙 한 2분에서 한 5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시면 완전히 왼쪽으로 90도로 기울여서 고가 도로를 살짝 스치면서 주변에 있는 하천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이 자그마한 비행기여서 승무원까지 합쳐서 58명이 탔었고요. 그중에 한 20여 명이 숨졌고 뭐 스스로 나왔거나 구조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실종자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저 화면을 보면은 지금 주변 목격자도 있고 우리나라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걸 피하기 위해서 조종사가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보시면은 약간 어쨌든 간에 하천 쪽으로 가기 위해서 비상착륙하기도 좀 무리 쉽지 않습니까? 좀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요. 네, 실제로 영상에서도 그렇게 보이고요. 또 그 매뉴얼에 따르면은 예. 항상 그 정말 최악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상착륙 또는 뭐 그런 시도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건물은 피해서 최대한 그 하천 쪽으로 해라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훈련 받은 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지금 글쎄요 조종사의 생사는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말 그 끝까지 승객들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또한 다른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승객들 기장 포함해서 좀 생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그 아파트를 지나면서 급격히 왼쪽으로 꺾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아파트하고 부딪혔으면 상당한 인명피해가 났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피해서 일단은 하천 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 뭐 블랙박스가 그 비행기 블랙박스가 나와봐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겠지만 일단은 그 조종사하고 관제탑 마지막 교신에서 조종사가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걸로 봤을 때는 기체의 결함이 있을 것이 아닌가가 가장 이제 사고 원인으로 추측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으로 지금 비행기가 빠졌기 때문에 사망자 25명 이외에 실종자가 지금 한 18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 실종자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도 빨리 찾을 것인가 문제고 아직은 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한국인 사망자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거는 조금 다행스럽게 봐야겠네요. 자, 어쨌든 위험한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이제 하고 있는데 뉴스 다반사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남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어떤 노래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새정치가 그동안 당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당가를 작사, 작곡한 분이 알고 봤더니 문희상 비대위원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당가인데요. 1절, 2절, 3절까지 있습니다. 1절은 자유가 들꽃처럼 활짝 피는 당, 뭐 이런 구절이 있고, 2절은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당, 3절은 사람이 사람답게 함께 사는 당, 뭐 이런 가사가 있고, 후렴은 우리 모두 똘똘 뭉쳐 세계로 미래로 약간 어떤 라임 리듬을 타네요. 우리 모두 똘똘 뭉쳐. 자, 그런데요. 2월 8일 날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떠나기 전에 당을 위해서 당가를 선물을 했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실력이 있었나 봐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예술적 뭐 성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작사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곡도 만들었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그 동생분인가요? 그 음대 그 교수 여동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예술에는 상당히 소질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그 문희상 그 위원회 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그 유명한 이제 작곡가로 알려진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작곡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어떤 피아노의 소질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평상시에 있었던 뭐 당에 대한 그 사랑과 노래에 대한 뭐 소질을 이제 결합을 해서 저것을 하나의 그 선물로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저는 좀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그 1960년부터 지금까지 당 명칭이 바뀐 것이 10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동안은 당가 같은 것이 어떻게 됐었는지, 당가가 없었는지, 만약에 그러면 당명이 바뀔 때마다 당가의 가사를 바꿨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음은 그대로 두고 당 명칭만 바꿔서 이제 불렀는지 말이죠. 뭐 그것도 상당히 이제 뭐 좀 궁금스러운 점이 하나인데 근데 한편으로 더 나가서는 지금
상징적 작용으로서 그 노래와 가사도 중요하지만은 네. 저는 그 당에 있어서의 어떤 본질적 그 아이디어, 네. 즉 그 정책 목록을 그 풍성하게 하고 네. 그야말로 이제 정통 그 야당으로서의 네. 그야말로 이제 네. 국민에게 다가서고 생활 양식이 바뀔 수 있는 이와 같은 상징 말고 컨텐츠, 본질적인 어떤 정책 문항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이동영 작가님, 작가시니까 이동영적 작가 시점에서 가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가사는 문희상 의원이 자기의 본인의 생각을 다 실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네. 새정치연합 지지도가 어쨌든 올랐습니다. 상당히 올랐고요. 네. 이제 28 전당대를 앞두고 이제 본인은 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러나는데 물러나면서 내가 정말 당에 필요한 게 뭔가 그게 지금 저 가사에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저 가사의 내용 1절, 2절 보면 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 저 나오고 있어요. 자유, 정의, 사랑. 그럼요. 예. 이게 뭐냐면 민주당 새정치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속 계승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에서 뭐 DJ 당인이 무슨 친노니 하면서 개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문희상 의원이 28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 지도부가 뽑히면 그 사람들하고 전부 우리 저 당원들 또 국회의원들 전부가 예. 동작 현충원에 가서 같이 참배하자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그 좀 봉합하자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문희상 의원이 뭐 작심하고 저런 가사를 뭐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여당의 새누리당 당가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새누리당 당가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 새누리당이 열어간다. 자유와 평화의 깃발 펄럭이고 희망과 행복이 넘쳐난다. 대한민국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날까지 나라 사랑, 국민 사랑 다 함께 나가자. 국민이 하나 되는 새로운 세상, 새누리당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저거는 뭐 국민 뭐라고 재능기부로 재능기부 형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다운 그런 가사가 있는데, 자, 당의 당가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 언제 부르죠? 예. 사실은 그 당가가 뭐 행사 같은 걸 할 때도 필요하겠고 네. 또한 그 실질적으로 뭐 단합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당을 상징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좋고 네. 또한 또 그 활용도 그 당원이나 당 관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그런 내부 결속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글쎄요. 저도 사실 양쪽 당 그 당가를 네.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뭐 정치에 큰 관심 없거나 아니면 당과 관련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좋은 말이 써 있구나 그 정도로만 와닿을 것 같은데 네. 저 좋은 가사들이 국민들에게 쏙쏙 와닿을 정도로 양당이 좋은 정치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가는 쭉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내전부터 쭉 있었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거죠. 그리고 전당대회 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와요. 가사도 이게 올라오는데 따라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요, 그거를. 당원들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월 8일 전당대회 할 때 뭐 국민의례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텐데 그때 부를 당가가 없어서 급하게 만든 건가요? 그렇죠. 지금 원래는 당가가 있었는데 그 안철수 신당과 통합하면서 당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없어져서 예. 일단 전당대회 때 당가가 없으면 뭔가 좀 모양새가 안 나니까 예. 당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왕 만드는 거 예. 우리 당의 화합을 위해서 뭐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나온 거죠. 예. 어쨌든 그 가사 내용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당히 다 좋은 단어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유, 평화, 희망, 예. 소망, 예. 그리고 우리가 세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그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힘을 뭔가 그 아이디어를 좀 많이 좀 내서 그야말로 어쨌든 뭐 상징적인 것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니, 국민에게 교수님. 다가갈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지 건국대 않을까.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건국대 교가 있습니까? 교가 글쎄 그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뭐 대학교 교가 이건 생각이 나죠. 가사 아세요 지금? 그렇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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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총장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예. 교가는 그건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YTN 사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저 다음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주제가 남았는데요. 자, 지금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선생님이 말 안 듣는다고 어린아이들 바늘로 콕콕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표현이 과격하긴 하지만 보도한 언론사 내용을 인용을 하면 풀스윙으로 때렸다. 뭐 핵주먹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바늘학대 어린이집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바늘로 팔 같은 곳을 콕콕 찔렀다고 하고요. 마지막 주제가 이제 옛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이 오늘 4월 자신들의 어떤 의원직 상실로 빈 곳이 된 그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규 전 의원은 우린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
출마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출마를 하는 거야 뭐 자신들의 자유니까. 네. 오늘 어쨌든 출마 이유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유를 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자 어린이집 바늘로 콕콕 찔렀다고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여러 가지 파문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생님이 아직도 바늘로 찔렀다. 이거는 어떻게, 물론 최근에 일어난 그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당사자 그 교사께서는 저걸 뭐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CCTV에 뭐 찍혔는지 어쨌든 수사가 계속 뭐 진행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예. 그 아동 학대 그 수준과 네. 그 양 자체가 상당히 그 심각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바늘로 뭐 찌르는 것부터 예. 그야말로 핵폭탄 뭐 그 펀치에 이르기까지 예. 결국은 이제 그 우리의 그 아이들이 우리의 그 미래를 이제 담보해야 될 거라고 본다면 예. 사실은 이제 그 아이를 얼마큼 소중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어떤 정서 발달 상태를 보육교사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들의 이제 기대 자체는 마치 성인처럼 일정한 이성적인 판단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이 아니죠. 예. 따라서 그것이 이제 기대가 저버리게 됐을 때는 끔찍한 폭력 행위와 공격 행위까지 나가기 때문에 예. 그 아이에 대한 정서 발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교육도 함께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그 이상규 김미 전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뭐 크게 볼 때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고 말릴 수 없다. 네. 또한 정치적으로 볼 때는 글쎄요, 뭐 그 명예를 회복하고 뭔가 심판을 받고 뭐 헌재 이번에 그 당시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그런 그것을 뭐 결집하고 싶어서 출마를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의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 뭐 이런 의도겠죠? 네, 그런데 예. 과연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얼만큼의 득표를 할지 혹은 당선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예.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이 결국은 민심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예.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득표할지는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이동영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아마 본인들은 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의원직 상실할 때 규정에도 없는 것을 갖고 왔고 또 대법원에서 내라는 뭐가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헌재 판결 이전에 이미 그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이 좀 내려졌던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지금 나와가지고 이런 것은 좀 정치적 오기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뭐 불복 선언의 한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당 자체 또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계속 이제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설령 뭐 이게 떨어지더라도 일단 존재감을 계속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 뭐 선거적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고육직책이다 뭐 이렇게 전략적 판단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예, 오늘 뭐 기자회견이 있다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